시작. 뭐? 해. 안녕하세요. 유아스윙스의 유아입니다. 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눈썹 매장에 가볼 건데요. 거기가 저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눈썹 매장이 아니고 진짜 그냥 눈산이래요. 그럼 우리 이제 출발해 볼까요? 고고싱! 신찍고라고 해. 가자. 우리 너무 친구들 재밌다. 기다리니까 빨리 가자. 어? 안녕. 아빠 근데 있잖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 눈이 이렇게 온다 진짜. 어찌가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높은 산이라서 그래. 높은 산이면 추워? 높은 산이면 춥지. 추우면 눈이 와? 그렇지. 아 근데 여기 분위기가 대박이다 진짜 분위기가. 사람이 부는 게 아니야. 나는 야 어느 방향으로 타느냐. 그렇지. 안녕. 헬로. 아. 으쌰. 아. 아니 아빠 Let's go. Right, guys, you all have to shuffle your bums down. Yeah,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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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꽉 잡아. Keep shoveling, shovel, Go, shovel. Kiddo. Yeah, Let's go. almost there. Let's go. Like, you got 아 이거 너무 빠르다. 아빠가 눈을 못 떴어. 우와 겁나 빨라. I'm gonna cover myself. 안녕하세요. 캐럿 아빠예요. 오늘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꼈던 아빠 역할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2020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니 벌써 만 2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몇 개월은 휴직 상태를 유지할 생각이라 아마도 다른 아빠들에 비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의 목적은 당연히 육아잖아요. 처음 육아를 시작했을 때 저 또한 정말 100% 육아만을 위해 휴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코로나가 한창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같이 사시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다시 댁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모님 댁과 저희가 살던 집이 워낙 거리가 있어서 장모님께 왔다 갔다 해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없었고 또 본가 부모님께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또 무서웠어요. 또 집에서 돌봐주실 도우미분을 모시는 것도 경험이 없는 저희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간절했다면 어떻게든 살아봤을 텐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벌고 있었어서 제 스스로 회사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잊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아, 그때를 생각하니 또 약간 우울해지네요. 아무튼 그때 저희 부부가 상의를 해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고요. 약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그 뒤에는 첫째도 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조금 컸으니 그때 어린이집을 보내자고 의논했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2021년 하반기에도 팬데믹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부부 동반 육아휴직을 쓰고 캐나다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육아휴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약 2년 반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제가 아이들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점이 한국에서의 1년 반, 그리고 그 이후 캐나다에서의 1년 이렇게 나뉘는데 저의 생각도 딱 그쯤 바뀐 것 같아서 편하게 한국에서의 저와 캐나다에서의 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사실 좀 막막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아이들과 꽤나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저와 아이 둘,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은 뭐를 좋아하는지는 고사하고 뭐를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여야 하는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제가 참 그때는 그냥 고기 사다가 매끼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었던 것 같아요. 양념도 할 줄 몰라서 매번 마트 가서 삼겹살, 훈제오리, 소고기, 등심 이렇게 3가지 고기를 사와서 한 번은 삼겹살 구워주고 한 번은 훈제오리 구워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소고기 구워주고 이렇게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가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짠하기도 하고 요즘 유튜브에 잘 설명되어 있는 요리 컨텐츠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안 찾아보고 있었다는 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그냥 약간 견디는 느낌이었어요. 먹는 것만 하는 거면 어떻게든 해봤겠는데 또 아이들은 왜 이리 매 순간 심심한지 둘이 잘 놀다가도 금방 아빠 찾고 또 둘이 놀다가 싸우고 누구 한 명 울고 막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 놀러 가는 날은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에버랜드에 가거나 혹은 뭐 아쿠아리움, 동물원 이런 곳에 자주 갔고요. 키즈 카페도 자주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좁은 실내에 많은 아이들이 몰리는 키즈 카페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놀이시설에 가게 되면 아이들도 좋아를 하고 또 저도 따로 놀아줄 필요도 없고 또 밥은 또 사 먹이면 되니까 참 편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돈이죠. 하루에 10만 원은 우습게 썼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 3일은 무조건 그렇게 놀러 다니고 집에 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틈틈이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살림의 완전 생 초보 아빠가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하니 쓸데없는 돈도 많이 새고 또 가족들의 불만도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육아를 하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 보호자로서의 아빠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거나 곤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역할이요. 물론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컨트롤해야 하니 소리도 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막 가까워지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관계가 되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할 때 저는 항상 좀 예민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항상 시간을 보고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할 때부터 아이들을 다그치고 혼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첫째의 경우에도 혼자 무언가 준비한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 아빠인 제가 둘째를 챙기면서 첫째에게 옷을 이렇게 주고 혼자 입으라고 하거나 챙겨가야 할 것들을 이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준비가 자꾸 늦어지면 결국 그날 하려고 했던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어그러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만 해와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먹여주고 옷 입히고 강아지 산책 나갔다가 와서 아이들 먹일 거, 물, 여벌옷, 유모차를 챙겨서 차에 싣고 아이들을 태워서 차를 출발할 때쯤이면 벌써 숨이 턱 막히고 막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리 서두르느냐, 천천히 가면 되지 않냐 싶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에버랜드의 경우 일찍 안 가면 주차장부터 자리가 없었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파리는 이미 마감되는 등 정말 한 30분 차이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던 자벌드의 경우에도 일정 시간을 놓치면 벌써 프로그램 한두 개는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을 막 다그치고 자꾸 아이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내는 그런 매니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호자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할 때 가장 안 좋았던 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가도 또 아이들이 막 신기하게 체험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계속 다음 스케줄 생각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지치고 힘들어요. 즐겁지 않고 그냥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회사 생각도 많이 났어요. 가장 많이 났던 생각은 외롭다는 생각이었어요. 외롭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도 아이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어른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도 저 빼고 다들 바쁘더라고요. 막상 전화해도 딱히 할 말도 없고요. 친한 사이라도 어느 정도 공통의 화제가 있어야 통화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회사를 쉬고 있는 저에게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없고 친구들도 뭐 하루 이틀이지 누가 계속 저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더 불만이 쌓이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쌓여서 아이들을 더 막 다그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났지만 아이들을 다그치고 야단치면서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속인 거죠. 사실은 아이들을 다그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빠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에게 다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오늘 이랬다 저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전 억울했죠. 전 저에게 주어진 일을 다 잘 했는데 아이들을 제 시간에 잘 준비시켜서 잘 놀다가 별 탈 없이 잘 왔는데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 불만이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 저와 아이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즐거운 일을 하고 재밌는 곳에 가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전혀 즐겁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야 그 순간엔 즐겁게 놀죠. 하지만 저와 아이들만 있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게 아니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위해 육아휴직도 하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아이들도 아빠인 저도 점점 서로에게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캐나다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캐나다에 왔는데 이게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도 시청자분들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캐나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놀이공원도 있고 물론 작지만 아쿠아리움이랑 동물원도 있고요. 키즈카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설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국은 정말 키즈카페도 그렇고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정말 시설이 엄청 좋잖아요. 물론 캐나다 여기 밴쿠버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긴 한데 한국에서 느꼈던 약간 팬시함, 세련미 이런 게 없어요. 한국에서 바로 온 저의 눈에는 약간 노후화되고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물론 실제로 시설이 오래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마도 한국과 캐나다 사람들의 그런 시설에 대한 기준치나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시설 위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 한국에서는 고기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소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마트에 가보니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고기도 고기지만 생선, 과자, 달걀, 우유 정말 다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국과 달리 벌이가 전혀 없던 우리 가족에게 높은 물가는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도시락 있죠. 우리 가족이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만에 첫째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하더라고요. 물론 오기 전에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생전 처음 도시락을 싸보니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래 해줬던 이제 구이 위주의 반찬은 도시락으로 싸서 2시간, 3시간 뒤에 먹으면 정말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요리를 하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계란말이도 만들고 함박 스테이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요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과 대화가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게 되고 또
그걸 유튜브로 같이 보고 같이 장 보러 가서 재료를 사고 요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같이 해보는 거죠. 요리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키즈 카페를 가거나 에버랜드를 가거나 아쿠아리움을 가면 저는 사실 이제 커피 한 잔 딱 뽑아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걷고 아이들끼리 신나서 구경하고 놀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 가장 많이 한 건 집 근처 놀이터를 다녔어요. 한국에서도 놀이터 많이 갔는데요. 한국에서는 놀이터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랑도 친해져서 아이들끼리 잘 놀았는데 여긴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잘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놀이터는 보통 모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미끄럼틀, 그네 위주의 놀이기구가 많은데 여긴 왜 주된 놀이기구가 몽키링인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달린 거 있잖아요. 처음 해보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해요? 제가 놀아줘야죠. 저랑 막 술래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따먹기도 하고 개미집 발견해서 막 부시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칼싸움도 하고 정말 저 어릴 때 놀던 그대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어요. 매일 그렇게 놀이터 다니고 또 도시락 싸서 하이킹 다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노는 법도 점점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들과 노는 게 방법이 있구나. 어른이 된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과 놀 때는 정말 아이들에게 친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아이들이 집안에서도 점차 저를 찾게 되었어요. 지금도 틈만 나면 놀자고 아빠를 호출해요. 근데 집안에서 아이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웅 장난감을 가지고 둘째랑 노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놀랐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마법 레슬링 놀이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침대에서 아이들하고 마법을 막 쓰면서 서로 집어 던지고 막 싸우는 놀이에요.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아무튼 그건 한번 시작하면 기본이 30분에서 1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땀 쫙 빼고 나면 아이들이 밥도 잘 먹고 아빠랑 관계도 정말 좋아져요. 지난달에는 둘째 아이가 잠들면서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빠, 사실은 나 비밀이 있는데 할머니보다 아빠가 더 좋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 뭐예요. 저의 그간의 노력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과 노는 게 그리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지낼 때 아이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대상으로 여길 때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이제 어른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관리받는 아이들도 힘들고 그걸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부모도 힘들고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즐기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고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몸은 좀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현재 저는 덜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과 놀다 보면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건 거짓말 같아요. 힘들죠, 사실. 아이들이 노는 게 아무리 즐기려고 해도 어른인 저는 아이들만큼 이렇게 재미있지 않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체력적으로도 꽤나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 생각지 못했던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아빠의 권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정말 친구처럼 놀고 놀다가 진짜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저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벌써 사춘기거나 아니면 미운 5살? 이런 게 아닌 것이 엄마 말은 정말 잘 듣거든요. 적어도 듣는 척은 하는데 아빠인 제가 말을 하면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알겠다고 하지만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아빠로서 이제 그만 놀고 이런 걸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한다. 아니면 한글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바로 싫다고. 아니, 선택권을 준 게 아닌데 아빠가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았어 하고 가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게 약간 집에서 저의 위치를 생각해 보게 돼요. 아이들이 보기에 저는 우선 무조건 엄마보다 미치고요. 사실 그건 원래 그렇기도 했지만 아무튼 엄마보다 미치고, 아이들이 보기에 저는 이제 첫째와 비슷한 위치로 보는 것 같아요. 둘째보다는 한참 위지만 둘째가 보기에도 제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첫째의 판단을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누나, 나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요. 이게 말하다 보니 조금 웃기기도 하고, 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조금 속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아빠로서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엄마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면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약간 친구들끼리 놀러 나온 느낌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다 못 떴다 이렇게.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이제 아빠의 권위를 찾기 위해 저의 태도를 보호자 모드로 바꾸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저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날 때까지 계속 친구처럼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요. 물론 잘 될지 모르겠고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보다는 진짜 친구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래도 다가가기 편한 아빠로 남아있으면 아이들이 혹시 친구 때문에 힘들거나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도 저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위치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내가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아내는 아시다시피 우리 집 최고 권력자예요. 아이들도 아내의 말은 한 번에 잘 듣고
아내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조금의 톤의 변화만으로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말을 들으라고. 아빠가 너희랑 놀아주는 건 대단한 거고, 아빠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에 대한 인식을 바꾸진 않았을 텐데요. 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답답했던 부분.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고 그걸로 인해 제가 고민했던 아빠의 위치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아내가 그렇게 저를 치켜 세워주니까 싹 풀리더라고요. 또 아내가 저에게도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또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해서 정말 고맙고 정말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막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더 열심히 아이들과 놀게 되고 정말 막 더 열심히 놀거리를 찾고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은 메뉴를 이제 찾아서 해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남편을 움직이는 건 정말 따뜻한 아내의 격려 그 한마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제 아내도 여기 와서 집안일을 저와 같이 하면서 대학교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힘들지? 고생이 많네 우리 여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이란 게 그렇잖아요. 결국 서로 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마음이고 그걸 전달하는 건 말과 행동인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또 아내에게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힘이 확 나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요. 아내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보호자의 위치가 아닌 친구의 위치로 내려가 보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본인에게도 더 좋다는 거고요. 그 대신 내려가려면 정말 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 척을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아이들이랑 하는 놀이가 재밌어야 하고 또 같이 즐겨야 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랑 노는 모습을 찍어서 딸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과의 추억을 그런 식으로 남겨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기에도 좋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라도 자꾸 아이들과 재밌는 활동을 많이 찾아서 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자기네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아이들과 친구로 지내다 보면 약간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때 배우자가 힘이 되어주면 정말 효과 최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서 또 저랑 소통하는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